유럽 대항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전성시대가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융TV입니다. 프리미어리그 빅6 6개 구단 모두 유럽 대항전 8강에 진출을 했네요. 챔피언스리그 8강 8개 팀 중에 딱 절반인 4팀이 프리미어리그 팀입니다. 맨체스터 시티, 맨유, 리버풀, 토트넘. 유로파에서도 비슷해요. 유로파 8강 중에서 무려 2팀이 프리미어리그 팀, 아스널과 첼시입니다. 1970-71 시즌 이후에 무려 48년 만에 처음으로 잉글랜드 클럽 6개 팀이 한 번에 유럽 대항전 8강 단계에 동반 진출한 상황인데요. 챔스로만 한정을 짓는다면 8강이 프리미어리그 4팀 진출도 2009년 이후에 정확히 10년 만입니다. 곰곰이 생각해보죠. 2010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 진짜 별로였어요. 챔피언스리그의 경우는 2011-12 첼시가 우승한 이후에 준결승 진출은 딱 2번밖에 없었네요. 2013-14 첼시, 15-16 맨시티, 그리고 결승은 지난 시즌 리버풀이 있었고요. 유로파 역시 첼시와 맨유가 지난 10년 사이에 한 번씩 우승을 했지만 나머지 팀들, 그러니까 잉글랜드 클럽들은 지난 10년간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뜻합니다. 지난 10년간의 그 여파로 프리미어리그는 유럽리그 랭킹에서 2012년을 끝으로 2위로 내려앉았고 2016년에는 분데스리가한테도 밀리면서 3위까지 떨어졌었어요. 끝나지 않은 논쟁이죠. 그럼 도대체 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서 부진한가?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리그 내 경쟁이 타 리그보다 치열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렇다. 또 하나는 겨울 휴식기가 없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어렵다. 가뜩이나 이제 1월달 지나면 2월부터 토너먼트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죠. 뭐 어느 정도 모두 다 타당하고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솔직히 최근 5, 6년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쭉 중계를 하면서 느꼈던 점 말씀드리면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축구를 못했어요. 왜냐하면 그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 특히 이제 조별리그 단계들 볼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타리그 이름이 좀 덜 알려진 팀들한테 지거나 되게 고전하는 경기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경기들의 특징을 보면 70분 대 이후 전략적으로 딱 교체를 줄 때 벤치에서 승부수를 띄울 때 그때 뭔가 던지면 반응이 딱 나와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 대부분이 뭔가 선수 교체나 전략 변화를 줬는데 밋밋해.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어요. 근데 경기는 끝나요. 아무 효과 없이. 이게 무슨 뜻이냐? 그 매치 컨셉에 맞게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걸 뜻합니다. 감독이 뭔가 의도로 하는데 선수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수행을 안 한다는 거죠.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. 반면 다른 리그 팀들, 뭐 가끔 바젤이 유럽 대항전에서 잘했을 때, 디나고 자그레브가 조별리그 때 깜짝할 때, 뭐 그런 데 보면 이 팀들은 뭔가 70분에 딱 뭔가 투입하면은 바바박 해요. 그러면서 뭔가 성과를 내죠.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증거죠.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전직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부진할 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뭐 7,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항상 많으니 비싼 선수들이 오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 전술 전략적으로 팀에 녹여서 막 극대화시키기보다 일단 컨디셔닝 자체에 훈련에 포커스를 둔다고 해요. 안 다치게. 선수들이 90이라는 능력치를 팀에 갖고 들어왔다면 그 능력치를 시즌 내내 쭉 유지할 수 있게 몸 관리도 잘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유지를 하는데 포커스를 둔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타 중소리그 구단들은 선수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술 전략적으로 팀에 특정화시키죠. 팀에 맞는 훈련, 이 팀의 컨셉에 맞는 훈련들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분 전술이 만들어지고 팀 전술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술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. 또 한 가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. 프리미어리그 감독들 그동안 고인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2015-16 시즌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초반에 들어오고 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, 콘테 감독도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을 하고 조세 무리뉴 감독이 복귀를 하고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성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로 인해 번리의 뭐 션 다이시, 보머스의 에디 하우 같은 확실한 개성과 특징이 있는 감독들까지 리그 내 싸움, 전술 싸움에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프리미어리그는 최근 4, 5년 동안 전술 전략 지략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뒀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또 레스터 까는 건 아닌데 레스터가 깜짝 우승할 때 우승하면 그 시즌에 우승한 팀이 리딩 클럽이 되면서 트렌드를 주도하긴 하지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되게 재미없게 봤거든요. 그 시즌 레스터가 4-4의 전형으로 단순한 역습 축구로 하니까 거의 모든 팀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그러다 유럽 대항전 나가니까 처발 현실이었죠. 이제는 달라졌습니다. 가뜩이나 시스템 좋고 역사도 깊고 팬도 두텁고 돈도 많아서 시장도 큰데 여기에 비싸고 능력 있는 선수들 다 모일 수 있죠. 근데 여기에 빅네임들, 축구 최고의 감독들까지 집결이 되니까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확 올라섰습니다. 이런 감독들은 물론 필드 전략도 우수하지만 하나같이 최신 트렌드와 그리고 과학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데 꺼리낌이 없죠. 축구는 갈수록 디테일하고 세분화됩니다.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스태프들을 정말 그 분야의 초특급 전문가로 구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돈이 있다고 다 되나? 중국 그렇다고요. 여러 의견이 있죠.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회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?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독입니다.